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서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지 한 3, 4개월이 지났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서 반복해서 질문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5개만 먼저 추려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매일 서두에 제가 몇 번 들었는데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제대로 떠먹여드리지 못한 전적으로 제 책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메일 안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제대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설명을 잘 못한 것 같네요. 몇몇 부분은. 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먼저 기쁜 소식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거에 대해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1000명 이벤트, 배낭 위탁 판매 이벤트를 했는데 드디어 실구매가 이루어졌어요. 네, 저는 한 시즌인 3월부터 구매가 서서히 일어날 거라 생각했는데 다행히 설 지나고 정가에 올렸는데 주문이 일어났더라고요. 그 상세 페이지 올리신 분이 직접 착용해서 유튜브에 찍어서도 올리시고 하는 그 노력이 빛을 발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구매 대행 시작하신 분이 있는데, 구매 대행 상품이 팔렸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면서. 근데 저도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먼저 시작하셔서 돈 벌면 이거 반칙 아닙니까? 네? 같이 시작해서 돈을 좀 같이 벌었으면 좋겠네요. 네, 농담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쁜 점이기도 하고 좀 슬픈 점이기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지식들을 공유하고 나니까 이제 어느덧 저와 같이 쭉 오신 분들은 이 계통에 대한 지식 수준이 저만큼 다 따라왔어요. 네. 그래서 질문 들어오는 수준이 이거는 이제 정말 고차원적인 질문들이 들어와요. 네. 정말 변리사들한테 물어봐서 변리사들이 그 판례를 검토해서 답변해야 될 정도로 고차원적인 질문들이 이제 저한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 질문들이 정말 다양한데 왜 변리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지 알겠어요. 와, 지금 살짝 이 변리사 공부해서 정말 이쪽 길로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는데 와, 그만큼 이제 저와 같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그 질문의 수준도 매우 높아진 걸 보면서 저는 기쁘기도 하면서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리는 것도 있어서 제가 변리사분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참 좀 슬프게 생각하네요. 제가 그 판례까지 찾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반복되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거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A라는 회사가 B라는 알리바바를 통해 찾은 공장에서 수입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A라는 회사가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C인 제가 이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할 때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표권이 걱정돼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브랜드가 외국 상표권자가 있고 그 상표권자한테 수입해서 파는 제품인 경우에는 그리고 그 제품이 병행 수입 가능 제품이면 당연히 병행 수입 제품이라고 팔아도 돼요. 근데 그 제품이 아니고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브랜드를 한국 A라는 업체가 상표권 등록을 하고 OEM으로 제품을 중국에서 제조하고 들여올 경우는 이거는 병행 수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팔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상표권이 없이 그냥 B라는 중국 공장에서 상표권 없거나 다른 상표로 들여와서 팔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한마디로 동일한 제품을 누가 수입해와서 다 다른 이름으로 판매해도 문제가 안 돼요. 자, 여기까지 답변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병행 수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의 경우. 두 번째,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는 아니지만 외국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 상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 여기에서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인지 서로 다른 관계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나이키라는 상표가 있어요. 나이키가 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외국 나이키가 한국에 본인들이 상표권 등록을 해서 지사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당연히 동일인 관계죠. 동일인 관계는 뭐 정말 그냥 나이키 본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팔거나 혹은 계열 회사 관계, 뭐 지사가 들어와서 팔거나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뭐 사람이 팔거나 혹은 자 총판이라고 하죠. 한국에 어떤 회사가 있는데 나이키라는 브랜드 제품을 총판권을 따와서 한국에서 판매해요. 이것도 동일인으로 봐요. 한마디로 수입업자면 동일인이에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관계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미국에서 상표권 등록이 돼 있고 근데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한국에는 나이키라는 상표권을 누가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둘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럴 경우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한국에서 등록했으면 그 등록한 특허 번호가 있을 거잖아요. 그 특허청에 전화를 해서 그 등록 번호를 얘기하면서 나이키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랑 이 외국의 나이키라는 브랜드 등록한 사람이랑 동일인 관계인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해달라. 이러면 특허청에서 확인을 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에서 나이키라는 상표권을 등록했는데 이 사람이 이 나이키라는 상표로 경제적 활동을 안 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리 상표권을 등록을 해놔서 이걸로 돈을 벌려고 등록을 해놨다. 이러면 이 나이키라는 본사가 이 상표권 무효 소송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 활동을 안 하고 있다 하면 한국의 나이키라는 브랜드 상표권은 취소가 될 겁니다. 네. 자, 이 정도로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병행 수입하려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진품을 만드는 공장인지 가품을 만드는 공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 이 경우는 이제 또 나이키를 예를 들게요. 나이키를 중국 공장에서 이제 하청을 줘서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이거예요. 이 공장이 이 나이키 진품을 만드는지 가품을 만드는지 어떻게 확인하냐? 그 방법은 이 공장한테 이 공장이 지금 팔려고 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나이키에 하청을 받은 업체라는 계약서가 있냐? 그 계약서를 보여줘라. 그러면 그 계약서를 확인하고 진품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없이 이 제품만 보고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을 하려면 성분 검사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공장한테 라이센싱을 받았다는 그 계약서나 혹은 나이키 본사와 생산 계약을 맺었다는 그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고는 이 제품이 진품을 제조하는 공장인지 가품을 제조하는 공장인지는 이제 이 공장의 크기와 아니면 신용도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측해서 이 제품 이 정도 큰 공장이니까 진품 파는 거겠지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중국 공장과 독점 계약을 맺은 게 아닌데 A라는 수입업자가 독단적으로 상표권 등록을 한국에 해놨다. 이럴 때 제품을 판매해도 되느냐? 자, 이럴 때는 우선 판매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애매모호하긴 한데 어차피 중국에 있는 브랜드 그대로 이제 한국에서 상표권 등록을 했고 또 수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로 동일인 관계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것도 병행 수입한다고 보면 되고 또 이게 문제가 되면 중국 공장한테 연락을 하면 돼요. 중국 공장한테 너희랑 독점 계약 맺은 것도 아니고 나한테 물건을 주기로 했는데 얘네들이 마음대로 지금 상표권 등록을 해놨다. 그래서 한국에서 얘네밖에 못 팔게 지금 만들어 놨다 하면 저희도 이런 사례가 저희 회사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중국 공장이 갑이거든요. 물건 안 주면 끝이에요. 그 업체한테 너네 상표권
빨리 우리 이름으로 돌려라. 그러면은 상표권을 돌릴 수 있는 그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팔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파 인증이 필요한 제품을 병행 수입하려는데 동일한 모델인 경우 KC 인증처럼 전파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 엄청 많이 받는데요. 전파 인증,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 이거는 수입업자마다 다시 받아야 돼요. 제가 영상으로 그 가장 최근에 올라온 국립전파연구원 공지사항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수입업자들마다 다시 받아야 된다고 써 있어요. 그 내용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 영상이 끝나고 한번 보시면 되고, 또 병행 수입의 정의와 병행 수입이 될 때, 안 될 때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지금 이 영상이 끝나고 계속 더 지켜봐 주세요. 또 여러분이 제가 이 답변 해드린 거에 대해서 또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또 저의 잘못이에요. 그러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저한테 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메일로 해주세요. infinitepassion83@gmail.com. 그걸로 해주시면 되고, 이상으로 지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계속 따라오실 분은 계속 영상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병행 수입 제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방법. 기수입된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을 다른 수입자가 병행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절차 및 방법을 공유. 보시면 기수입된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을 다른 병행 수입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도 다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함이라고 공지가 돼 있죠. 자, 여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다만 다른 수입업자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고시 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별도의 시험 없이 간략한 절차로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있음. 이전에 받은 업자가 동의를 해주면 간략한 절차로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이거 동의해줄 업자가 있나요? 무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울러 신청인이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시험을 신청한 경우 1인 신청과 동일하게 시험 절차를 적용하고 시험 성적서는 각각 발급받아 적합 인증 또는 등록이 가능함. 이거는 한 5명 이상 구성해서 전파 인증 비용 나누고 이렇게 판매를 같이 진행해도 이건 좋은 방법 같아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KC 인증은 이게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군요. 인증 면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거 확인해 드렸고, 자, 병행 수입 제도가 뭐냐? 병행 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이 짝퉁 아니고 진짜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돼서 유통되고 있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국내의 상표권자, 국내에 이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 상표권자고, 그 상표권자가 자기는 안 쓰는데 야, 너가 수입해서 써도 돼, 허락해 줄게, 이렇게 허락해 준 사람이 전용 사용권자예요. 근데 병행 수입은 이 두 사람, 상표권자와 또는 전용 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을 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병행 수입이 가능한 경우,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의 경우. 자, 동일인 관계, 외국에서 상표권 낸 사람이랑 국내에서 상표권 낸 사람이랑 동일이면 당연히 수입을 해도 된다. 동일인 관계란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관계, 지사나 혹은 합작회사나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그리고 수입 대리점 관계, 그냥 외국 상표권자와 계약을 맺고 수입을 했다 하면은 그냥 동일인 관계인 거예요. 둘이 전혀 지분이 있다 없다 상관없이 수입만 하면, 그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를 하면 동일인 관계인 거예요. 알겠죠? 이 병행 수입이 불가능한 경우, 이게 뭐냐면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제조만 하는 경우, 수입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브랜드를 제조만 하는 경우,
이때는 병행 수입이 불가능하다. 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뭐 병행 수입 제한 해제,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가 권리 없는 제3자의 수입을 허락하거나 통관에 동의한 경우,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중요한 게 병행 수입 시 중요해야 할 점. 병행 수입은 모든 상표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어 병행 수입 이전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상표가 병행 수입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병행 수입 가능 여부는 아래의 주소를 참고하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병행 수입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서 병행 수입 가능한 제품인지 아닌지를 2번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꼭 위에 조건들이 이 병행 수입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제품이 병행 수입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여기에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유니패스에서. 자, 마지막으로 병행 수입이 허용되는 상표라 하더라도 상품의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세관장 또는 상표권자 요청에 의해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니 이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이 짝퉁일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관세청 병행 수입 쳐서 혹시 하나하나씩 찬찬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좀 더 명확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